저 캐딜락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네, 차를 바꿉니다. 드디어.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언제나 기분 좋고 떨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자동차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신차 구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분위기는 약간 청문회 분위기네요. 네, 이번에 신차를 또 구입하셨으니까 제가 좀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차에 대한 어떤 이 차를 선택하는 그 조건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으셨나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차를 택할 때는 디자인 혹은 기능성,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저는 원래 차를 타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주에도 많게는 여러 대의 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용도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타이어 테스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적합한 차 플러스 내가 탔을 때 좀 재미를 느낀다든지 실용성이 좋다든지 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차를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리스트에 포함된 많은 차들이 있었을 네. 텐데 어떤 모델들이 있었나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훈 기자도 이 고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아우디의 S4. 네. 근데 디자인은 S5가 좀 더 좋더라고요. 좀 더 이게 날렵하죠? 예쁘죠? 네. 그래서 S5까지가 있었고 원래 근데 타보고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건 BMW의 M340i.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탔던 건 이제 4륜 버전이었지만 후륜 버전의 세단이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 네. 싶었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 네. A45. A45 모델. 네, 원래 예전부터 좋아했던 모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CLA45S. 네. 네, 그 차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네, 또 성능도 굉장히 훌륭했죠. 네. 그래서 요 모델들을 대상에 놓고 사실은 추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최종 선택지가 된 모델이 네. A45 A45가 모델로 됐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모델을 택한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테스트라는 조건이 있고 저희가 사실 이 전 모델로 캐딜락의 ATS라는 모델을 썼잖아요. 네. 근데 ATS에 이제 호환되는 휠을 보면 말리부에 17인치부터 호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17인치, 18인치까지 쓸 수 있었고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사들도 인치수를 점점 키워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력 모델 자체, 타이어 주력 모델이 18인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가 이제 18인치에서 끝이 나잖아요. 네. 스포츠 타이어 같은 경우 일부는 19인치부터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차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들로 조금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캐딜락 가지고 테스트할 때 힘들었던 게 앞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타이어 제조사는 앞 사이즈는 있는데 뒤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뒤 사이즈가 동일한 모델로 추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들었지만 M340i가 네. 제일 먼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아쉬웠었죠. 네. 그래서 최종 4대가 남았는데 네. 아우디도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데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시비한 환경에서 시험을 못 해봤잖아요. 네. 이것까지 해보고 접근하자니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타이어 테스트까지 가기에 시간이 걸렸고 그런 이유로 이제 먼저 테스트한 이 AMG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팩스가 왔네요. 네.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희가 서면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A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CLA45S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CLA45S가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더 큽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이 아니라는데요? 마감됐죠? 자, 브레이크 시스템이 더 크다 보니까 실제 휠을 18인치부터 장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19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포츠 타이어 테스트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대중 타이어 테스트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은 A45를 택하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 다른 분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디자인이 예쁘다, 가격이 좋다, 그렇죠. 성능이 어떻다 이런 걸 하시는데 이제 타이어 타이어 테스트를 테스트. 염두하고서 네.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한성 자동차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벤츠에 여러 딜러가 있는데 왜 한성을 선택하셨나요? 굳이 한성에서 한 이유는
일단은 AMG에 대해서 향후에 워런티 추가라든지 이쪽이 그 한성이 좀 더 용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가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한 이틀 만에 브레이크 패드를 다 소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환경에 대응하기가 한성이 좀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구입하면 가격 할인,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네. 할인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할인은 사실 이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텐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못 받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벤츠 코리아에서 사실은 그 딜러를 소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자 본사가 소개를 해주면 뭔가 할인이 더 많을 것 같죠. 일반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죠.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일단 본사의 역할이 뭐냐면 딜러들로 하여금 할인에 의한 출혈 경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사에서 담당자가 야, 요 케이스 하나는 좀 특별하니까 해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껄끄럽죠. 네. 그래서 할인은 사실상 뭐 저도 이제 그 클럽 벤츠 네. 거기서 이제 룬팅을 하고 있는 회원이기도 한데 제가 제일 못 받았어요. 그거 인정. 안녕하십니까. 저희 AMG 서울 A45 오너가 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킥박스입니다. 아까 지점장님이 이 A 클래스 그 미니어처를 주셨는데 차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자, 그리고 이 차가 조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던 사실인데 AMG 서울을 한성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출고된 1호차가 마침 제 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벤트, 언베일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 1호차 덕분에 그 지점장께서 직접 선물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꿔서, 이것도 AMG네 했더니 AMG 라인이야. 그래서 뭐, 겉보기엔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네. 1호차라는 거, 그리고 AMG 서울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모든 차가 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실제로 팔지 않는 차도 전시를 네. 많이 해놓고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 차는 팔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레플리카지만 상징성 있는 모델들 네. 여기 우리 화면에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가 있었고 GT 같은 경우 그때 우리가 찍은 영상도 있는데 잠깐 볼까요? I got a lot of shine. Running up the numbers, that's a lot of grind. Try and take it from me, must be out your mind. Lot of signs. Smoky in the air, that's a lot of pine. Just running numbers with the dollar signs. Try and take it from me. AMG 서울에서 가장 돋보이는 차가 있죠. 바로 GTC인데요. 뭐 상당히 희귀한 차고 도로에서 이 차를 보시더라도 정말 1년에 10대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차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GT 자체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긴 해요. 저한테는. 원래 이렇게 열리는 차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자리에 이런 차들 다 볼 수 있다는 건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신청하면 거기서 우리 독자님들 모시고 이벤트 해도 좋겠네. 해줄 거예요? 그럼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차들 중에서 최종 네. 선택한 이유가 이제 타이어 테스트라는 부분을 네.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타이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순수 본인이 원하는 차를 구입한다면 다른 차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있죠. 일단은 뭐 예전부터 제일 좋아했던 건 M3 세단. 그쵸. 네.
이제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긴 하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은 요만큼이나 어차피 차이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M3 네. 세단이 그래도 좀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 그거 외에 또 생각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수프라도 있었어요. 아, 뭐 20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내 차고 나 혼자 탈 거니까. 네. 근데 이 차량의 컨셉이나 이 지향점들을 보면 대강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마침 또 스프라를 탔었는데 타고 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이 문제가 뭐냐면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고 아쉽게 이 두 차는 좀 탈락이 되죠. 아, 결국에는 이제 A45 모델이 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됐는데 그렇죠.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자동차를 좋아하시나요? 일단은 가속이 좀 잘 돼주는 차. 시원스럽게 그래서 나가는 차. 아주 빠르지는 않더라도 뭐 최근에 뭐 우리 탔었던 포르쉐도 빨랐잖아요. 아, 굉장히 빠르죠. 걔는 뭐 엄청 빨랐는데 네.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도 내가 원할 때 정말 좀 시원스럽게 뻗는 네. 그런 느낌이면 그래도 한 300마력은 넘어야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출력이 나올 때 이 가능하면 토크가 좀 낮은 RPM에서 나와주고, 근데 승차감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비도 좋으면 좋겠는데 완전 도둑놈 심보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요구 조건을 네. 예, 만족한 게 그래도 A45인 것 같아요. 네. 이 듣고 보니까. 하지만 연비는 참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예전 얘기를 네네. 한번 꺼내 보고 싶어요. 네. 내 인생 첫 차 어떤 모델이었나요? 아반떼였죠. 그럼 그 아반떼를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일단은 그 예전에 그렇게 차에 관심은 있었는데 운전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이제 운전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허증을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 또 면허를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그냥 하고 어느 날은 신청해놓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따고, 대신 이제 따고 나니까 면허증을 찾으러 갈 때 어머니가 그 시험장에 차를 갖다 주셔서 면허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운전을 했어요. 그날 아마 저기 양평원절에 어디 가가지고 또 드라이브 하고, 그 다음날도 또 친구들 불러서 드라이브 하고, 그 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길게 4개월? 그 사이를 탔는데 그때 한 2만 킬로 이상을 뛰었어요. 거의 택시 기사님보다 더 그렇죠. 타셨네요.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뭐, 자, 담배 하나 피러 갑시다. 그러면 강릉 갔다 오고. 그때 기름값이 한 600원에서 700원 사이 정도로 리터당 기억하는데, 뭐 대략 한 15,000원 정도 넣고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추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기억이 남는 본인만의 에마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TV론이죠. 그 차는 정말 고장이 많이 났어요. 정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동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일리지 얼마 안 뛴 상태에서 뭐 디스크도 한번 다 갈아보고 차가 안 나가요. 속도는 올라가는데 RPM 막 같이 올라가는데 뭔가 차는 안 나가고 헛돌고, 그래서 또 센터도 가보고, 그리고 뭐 등속 조인트 그 부분에 이렇게 링이 있거든요. 네. 요 링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근데 이게 그 센터를 들어갔으면 아마 이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워런티 기간 중이니까. 근데 이게 동네에 있는 카센터를 가니까 나중에 알았지. 이걸 돈을 받고 그들이 가져갔어. 그래서 뭐 이 링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0몇만 원인가 주고 새 등속 조인트를 바꿨는데, 아마도 그거 재생이라 그 업체는 분명히 팔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완전히 그냥 꽁 먹고 알 먹고. 그리고 잘하면 워런티 신청도 했을 수 있어. 내가 그 목동에 어디 카센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장사하면 없어져요. 그렇죠. 예, 오래 못 가죠. 그 차는 앞바퀴도 이렇게 꺾여보고 뒷바퀴도 이렇게 꺾여보고 백투더퓨처를 정말 찍어봤고, 네. 막 얘기했지만 그렇게 뭔가 속을 정말 세게 가지고 관심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약간 정이 쌓이는. 그래서 오래 타기도 오래 탔어요. 그런 차와 겪어오면서 이제 수리도 많이 하셨고 네. 그만큼 튜닝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좀 손을 좀 보셨나요? TV론 때는 사실 뭐 튜닝이라고 할 건 별로 없었고요. 일단 수리하기도 바빴어요. 너무 차가 고장이 많아. 좀 해본 거는 그나마 투스카니. 투스카니 때 이제 선웅 기자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때 독자로 참여를 해서 제 투스카니를 태워드렸죠. 네. 빨랐어요, 그 차.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세팅은 300마력 뭐 중반 오버할 수 있는 스펙이었는데 시끄러운 건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머플러 하나를 봉인을 해놨죠. 그렇게 탔었고 뭐 서스펜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의 지식도 이제 쌓였을 텐데 역시 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준 건 그러면 TV런인가요? TV런이죠. 아, 차는 고장이 많이 날수록 운전자를 똑똑하게 만든다. 아. 자, 그리고 이제 김기대 PD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 리뷰, 이제 테스트 관련 일을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차종을 겪어 오셨을 많이 거예요. 탔죠. 네, 그러면서 이 차는 정말 갖고 싶었다 하는 어떤 원픽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우디 RS4 수동. 아,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서스펜션을 조금 그 당시 아우디가 그랬듯이 좀 물렀어요. 네. 뭐 메커니즘으로 뭐가 들어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일단 물러요. 사륜으로 그냥 안정감 찾고 나가는데 그 수동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4.2L FSI 엔진 하이레브 엔진. 네.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좋아했던 게 그 랜서 에볼루션. 아, 그렇죠. 국내에도 이제 미쓰비시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승차를 탔는데 이게 원래는 시승을 진행하고 이제 부족한 연료 같은 건 회사에서 보전이 돼요. 네. 근데 우리 공식 시승이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저녁 때쯤에 제가 차를 받았거든요. 네. 그날 저녁에 기름을 다 썼어. 물론 연비도 안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받아가지고 그날 기름 다 쓰고 다음날 고급류 내 돈으로 다시 또 채워가지고 그때 또 연료가 이렇게 싸지도 않았어요. 지금이랑 비슷한데 네. 그 두 차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아, 참. 그 매연 뿜는 랜스 에볼루션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차는 슈퍼 스포츠 모드 들어가면 처음에 몰랐어요. 타이어 가루인 줄 알았더니 매연이더라고요. 붐. 와 같이 아주 그 즉각적인 반응이 메리트로 꼽히는 그런 변수.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차 네. 이외에 드림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드림카는 무엇이 두 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 차는 그냥 내가 타는 용도에서 네. 드림카는 예전에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아, 가야르도. 네, 네. 갈라르도가 있었고 네. 근데 진짜 드림카로서 소유하고 싶은 안 타도 돼 그런 차는 네. 페라리의 F355가 있습니다. 아, 예전에 페라리 F355가 그레인포터 통해서 한 2억 2천만 원에 들어왔었어요. 90년대 일인데 그때 그 지나가다가 홍대 어디 카페 골목을 지나가다가 이제 차 딱 있더라고요. 네. 내 눈으로 처음 본 페라리 F355. 그래서 가다가 그 골목에 차를 그대로 놓고 계속 봤어요. 내 뒤에 차가 세워지면서 막 빵빵거리는데 나중에 딴 데다 차 세우고 와가지고 슥 지나가면서 대놓고 보긴 또 창피하잖아.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껍데기라도 갖고 싶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커지면 그냥 정말 껍데기 갖다 딱 놓고 싶은 그런 차. 안 타도 즐거운 차. 그때 페라리가 페라리죠. 기어 노브모터. 이게 무슨 페라리야. 자, 이제 페라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A45 얘기를 좀 네. 해볼까 해요. 우울해. 아까 그 뭐 연비가 좀 아쉽다는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네. 신차 구입하고 가장 만족했던 거 한 가지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좀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씩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만족했던 건 예전보다 확실히 차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캐딜락 ATS도 270마력이면 뭐 지금 이제 오해하실 분들 없으면 좋겠는데 얘 사실 그냥 일반 세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N 브랜드 고성능이 270에서 290마력? 뭐 좀 많은 애들도 이제 300마력 전후잖아요. 네. 근데 일반 세단 치고 270이면 되게 잘 가는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서킷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뭐 나름대로 되게 네, 레턴도 잘 의미 나왔고요. 있는 네. 그런 차였고 그리고 옵션도 되게 좋았어요. 에이다스 쪽은 아마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GM이 이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 뒷좌석 좁은 거 제외하고 기능성 특히 사운드 시스템 정말 좋았고 지금에 얻은 거는 출력 그리고 변속기 빠르다. 그 부분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예전에 4륜구동 사실 우리가 타이어 테스트 할 때 4륜구동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근데 뜬금없이 4륜이가 되냐면 이게 4륜인데 이 원하는 대로 언더 오버 때로는 약간 뉴트럴한 특성을 네. 다 만들어내요. 그쵸. 그래서 좋았어요. 자, 그러면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연비 안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와
진짜 헤드폰 쓰고 다니고 싶어요. 와, 어쩌면 그렇게, 야, 이건 근데 사실 CLA도 마찬가지예요. CLA가 근 8천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걔는 할인도 별로 없어. 야, 이거 무슨 한 3,000원짜리 PC 스피커 이게 6개 달아놓은 느낌? 아,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연비는 말씀드린 대로 시내 주행 좀 러시아워 뭐 3km, 4km 보면 돼요. 잘 나만 4km. 사실 이 두 차를 놓고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게 더 많아요. 대신에 성능을 얻었죠. 그러니까 엔진의 그 모든 걸 얻고 뒷자리도 좀 넓어졌어요. 아, 그렇죠. ATS 원체 뒷자리가 좁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잃었죠. 그러면은 이제 A45를 막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서 좀 사지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브랜드 자체가 일단 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아반떼 N이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벨로스타 N도 있고 근데 차를 제조사 입장에서 개발을 할 때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리소스가 달라요. 네. 이 차에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유지가 목적이다라면 당연히 국산차가 유리합니다. 네. 왜냐면 여기 보면 브레이크 패드 하나 바꾸면 한 60만 원 해요. 앞쪽만. 이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신에 성능을 이만큼 얻어요. 근데 이게 제조사 차원으로 가면 성능 요만큼 올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건 당연히 많아요. 그럼 가성비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성능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요. 그쵸. 근데 가격 차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무조건 싼 게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가성비는 충분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거. 일단은 어느 정도 RPM을 써야 돼요. 한 7,000까지 쓰는 차이기 때문에 고급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가 정말 작아요. 저도 어디 이렇게 장거리 갈 때 알죠? 뒤에다 싣고 다녀요. 우리 타이어 테스트도 지금 제 차가 길들이기가 다 안 돼서 이제 다른 차를 섭외해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 연료통 3개씩 싣고 다녀야 돼요. 네. 근데 연비 안 좋다고 그랬죠. 얘가 상상을 아마 초월할 겁니다. 자, 이제 길들이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쪽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길들이기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 현재 차량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왔나요? 일단은 부분을 나눠서 접근을 해서 엔진 쪽은 일단 끝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길들이기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틀 만에 브레이크 뭐 시험하다가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브레이크 하나 시스템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정확히는 캘리퍼는 망가지지 않아요. 패드, 디스크 망가뜨리는데 5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뭐 발로 밟지 뭐 여기를 뭐 내가 망치로 페달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들이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몰라요. 이제 브레이크를 몰라요. 왜냐면 알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저희는 측정을 해보고 하니까 이 차 컨디션일 때 이 정도 제동 거리가 나오고 제동 거리가 밀렸을 때 여기서 오는 페달감이 어떻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 이제 향후에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대중차와 고성능차.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좀 기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약간 스포일러해서 없습니다. 초간단 그때 보세요. 꿀팁을 없어요. 그때 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건 다 내연기관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에 뭐 거슬 수 없는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내연기관 대 전기차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연기관 타야죠. 그래도 지금은 내연기관이다. 네, 전기차는 어차피 넘어갈 거예요. 네. 넘어가고 그 시기가 뭐 대략 이제 2025년 되면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쏟아 놓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차라는 게 나오고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차피 2030년 넘어가면 너도 나도 다 타야 돼요. 네. 근데 그때까지 있는 거 즐기는 것도 방법이고 나중에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반떼 살 거잖아. 남자는 아반떼. 네. 이제 A45를 운영 중인데 이 A45 뭐 저희가 어떻게 영상 속으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 차의 근본 목적 자체는 일단 타이어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1차 타이어 테스트 때는 다른 차가 나오지만 아마 2차부터는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 때로는 약간 좀 스포티한 모델들 있잖아요. 얘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얘가 이제 뭐 제로백이 그래도 한 4초 때 나오잖아요. 4초 때 나오는데 또 다른 차가 4초 때 나왔다 그럼 궁금하잖아. 그쵸. 네.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뭐 드래그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용도. 네. 자, 그러면 이제 김기태 PD님의 현재 차부터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오글거림 조심하세요. 네네. 네, 김기태 PD에게 자동차란 아, 애정과 애증이다. 애정과 애증이다. 네.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좀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어찌 보면은 그 고장이 많이 났던 TV론 덕분에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 덕분에 지금의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봐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차를 즐긴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차를 탄다는 건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대신에 이것들이 다 내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어떤 뭐 스타트업이 됐던 재료를 재력을 갖춘 상태에서 나의 컬렉션을 한번 해보지. 페라리 갖고 와봐. 여기 뭐 람보르기니죠. 이번에 신차 나왔던데 한번 봅시다. 그런 게 뭐 다들 꿈꾸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게 더 꿈꿔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지 않나? 그죠? 그치. 그래 남자는 다 그렇다니까. 그쵸. 선우 기자는 뭐예요? 드림카. 저 드림카는 렉서스 LFA입니다. 아, 저는 LFA. 나 그거 빼먹었다. LFA. 네, 저는 뭐 누가 물어봐도 저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사실은 빠르고 느리고가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상징성. 네, 특히 그 엔진 사운드. 그쵸. 미쳤어. 그러니까 토요타 애들이 보면 다 이렇게 보수적이고 완전히 다 썩어빠진 할아버지 마인드 같은데 네.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사실 이번에 수프라도 그랬어. 미쳤어. 그쵸. 그 서스펜션이 그 레이스용이지.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PD들의 드림카와 아반떼인. 그래 우리도 아반떼인 하고 싶어. 차가 없어. 차가 없어요. 이거 뭐 차를 저기 하든지 내가 저기 빨리 퇴사를 하고서 그 단독 유튜버로 딱 해야 되겠어. 촬영은 PD가 해줄 거지. 해드려야죠. 공짜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네. 또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